안녕하세요. 3월 11일 금요일 3월 들어 두 번째 주의 마지막 요일입니다. 어제는 송순우 대표이사의 별세 소식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쟁과 그러한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유가는 급등하고 원자재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의 현재 글로벌의 지구촌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그러한 클라우드의 형태로 드리워져 있다라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안개 낀 구름의 모습의 불확실성은 점점 거쳐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송순우 대표이사의 참 순박한 순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표이사님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2번 정도를 하고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회사에서도 바쁘겠죠. 전일 별세를 했으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문객을 또 가족장으로 한다니까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보내드리시는 그러한 부분, 또 회사에 역시나 조용한 숙연한 그러한 상황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발 빠르신 분들은 조금 더 팔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아직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적의 어떤 단기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봤다라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게 처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해 차트를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11월 11월 달 15일경에 대표이사에 바뀌었죠. 이 대표에서 송 대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44,000원대를 하회했다가 다시 12월에 관계사인 코유면에 유의미한 그러한 카키 기반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완전관에 그래서 70%에 육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상한가를 보여주었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1월 달에 이와 같은 하락에 이 부분이야 뭐 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요거의 연말에 대주주 요건 등 여러 가지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좋지도 않았습니다. 이 당시 코스닥의 12월 달에 한번 볼까요? 12월의 모습, 이와 같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거래소의 모습은 12월경에는 거래소의 모습이 이렇게 또 12월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에서 급락에 연출하는 그러한 상황이 보여지죠. 이 부분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1월의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CM 생명과학도 올해 들어서 여기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의 이 모습은 이제 주가의 반등에 대한 상대적인 그러한 차익 물량 등등 그러면서 1월에 이 시장은 역시 SCM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종합주가 지수 또는 코스닥 지수까지 연동되는 그리고 1월 달에는 1월 초부터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에 좋지 않은 모습도 나왔죠.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그랬습니다. 1월 13일 날 매드팩토리의 식약처의 반려가 나옵니다. 1월 18일 신라전의 최종 이렇게 상장 실질 심사 거래 중지 퇴출 그러한 부분이 나왔었죠. 1월 26일 FOMC에 올해 들어서 첫 번째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 이런 가지까지 나왔습니다. 이래저래 어쨌건 이 SCM 생명과학의 기업적인 환경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그러면 1월 달에 제넥신의 한번 모습을 볼까요? 1월 달에 제넥신 역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1월 달에 이런 부분, SK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달의 모습이 이와 같은, 작년 12월 때부터 이와 같은 모습이, 최근 여기에서 12월 중반부터 2월 중반 전쟁이 발발한 이때까지 100%의 하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40몇 프로. 그러니 비단 SCM 생명과학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물론 이 모습은 어떻게 말할 것 같으냐면 다른 모든 제약바이오 2021년도에는 이렇게 큰 고점 대비 낙폭을 보였습니다. 성영철 회장이 이끄는 제넥신 역시도 지난 21년도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SCM 생명과학만 핑계를 대지 않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현재 14,000원에 2월 들어서 2월 초 이때부터는 또 러시아의 그러한 전쟁이 감돌았던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때는 또 전쟁이 발발하고 고유가에 또는 원자재 상승, 현재는 원자재 상승은 에코프로빔이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은 또 급락, 40만원대도 무너졌습니다. LG는 엔솔이라고 그러죠. 이유인즉슨 2차 전지의 양극재의 공급 부족, 그리고 급등, 니켈 가격의 급등으로, 니켈은 상당히 러시아에서 많이 매장량이 있어서 현재 몇백 프로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갑작스러운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주가가 밀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CM 생명과학은 굳건하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쿼드러플의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3월 다음 주 16일 또는 3월 달 현재는 이제 조기의 금리 인상 부분이 불가피할 것이고요. 일단은 0.5%라든지 일단은 첫 번째의 기준금리 인상의 모습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상황을 기대해 보고요. 오늘 유의미한 어떤 기사의 내용을 이렇게 SCM 생명과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대표이사가 별세를 하면서 경영관리에 위험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SCM 생명과학 송순욱 대표이사가 어제 오후 2시 별세했다. 지병이 있었던지 무엇이 있었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회사 관계자하고 통화해 본 적도 없으니 장래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용히 가족장으로만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반기라고 한다라면 11월인지 10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표이사 중심에서 본부장 중심으로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병건 대표가 떠났는지 뭐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표이사 별세에 따른 경영관리 위험은 없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사회에서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대로 제공 시 신규 대표이사, 우리는 이 회사 측에 대해서 100%를 믿어서도 안 되고요. 더 전혀 무시할 거라고 한다면 팔고 떠나시면 괜찮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고요. 저는 항상 어디 이 세상에 100%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대표이사 회장일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요. 대표이사조차도 회사의 운영을 바지사장이라고 그러죠. 월급사장인 이런 대표이사 또는 회장일지라도 저는 믿질 않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이곳에 SCM 생명과학을 믿는 처음부터 연구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향후 이사회에서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 그 신규 대표이사의 양력, 이력을 보게 되면 앞으로 훨씬 더 이병건 대표라든지 송순욱 대표보다 능가할 수도 충분히 있다. 라는 것. 회사는 최초 대표이사 신변에 문제가 발생해 당분간 대표이사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당시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조금 들기도 하고 즉시 감사와 사회이사들에게 보고를 수행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회이사와 감사가 대표이사 별세 가능성에 따른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사회 기능 강화와 사내이사 책임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지난 2월 정기이사회에서 송기령 부인 되시죠. 주주를 사내이사가 아닌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를 감시할 수 있는 기타 비상무이사로 추천함과 동시에 연구와 임상 영역을 갖춘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사측은 현재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여력은 충분히 제가 산술적인 회계사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은 수십 년을 추직을 하면서 그 회사의 움직임 여러 가지를 또는 운영진들 등등을 고려해 보면 아직은 자금 여력은 넉넉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번에 코이뮨 상장에 이번 3월 이제 시리즈 B가 마치고 올 연말에 나스닥의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장에 따른 전략적 매각을 통해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코이뮨이 상장이 되면서 가급적 나중에 시장에서 큰 평가를 받으면서를 팔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유동성의 약화, 악화 우려감을 일축을 했다. 연구 역량의 연속성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 SCM 생명과학의 모든 R&D 현황은 연구사업 혁신 개발본부 본부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허받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존 세계 파이프라인의 치료 기전과 임상 바이오마커 확립을 비롯해서 치료 기능이 강화된 2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서 노화, 난치성 질환 등 질환별로 특화된 줄기세포 치료제 R&D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계속해서 회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주주들에게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차사주 매입 등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자발적 대응 전략을 세워 보답할 계획이다. 믿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정보 혹은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정도 회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조금 더 많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대해서 간다든지 저는 절대로 이 회사에서 통화를 했을지라도 어떠한 들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판단을 해서 회사에서 먼저 발표하고 그 이후에 저는 회사의 어떤 기사를 토대로 해서 제 의견을 나타낼 뿐이지 저는 먼저 회사에서 통화한 내용도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좀 더 해보면은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려서 절대로 제 입은 자물통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주담에서 아직은 이러이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도의 내용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서 진행하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주식을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궁금하고 기다림에 지치고 그래서 항상 앞질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회사에서 좀 더 판단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히 전량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투자를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최대주주 별세에 따른 상속세 이슈에 대해서는 상속 시점의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이며 올해 임상 결과 공개 등 여러 호재를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상속세 여러 호재를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가능성 여기에 저는 우리 주주분들께서 올해 임상 결과를 공개한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연구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 과연 어떠한 파이프라인이 타기업의 그러한 부분과
차별화되고 독보적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가, 우수한 파이프라인인가를 항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보게 되면 저는 올해의 임상 모멘텀 또는 호재를 앞두고 있다. 주가 상승의 가능성. 물론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정도의 파이프라인은 충분히 수급의 가능성을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나름 고려해서 상속세, 연납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따른 경영권의 악화 우려 역시 일축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을 최근에 이 차트의 모습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동안에 최근에 외국인의 지분 보유를 확인해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동안의 지분을 늘어나면 늘어났지 현재로서 6.57% 79만 주에 해당을 하고 그동안에 2월 15일 정도에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현재 6.57이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량 거래의 모습이라든지 외국인의 지분이 줄어든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기술적인 주가 위치, 누군가는 악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요. 이러한 아토피라든지 이러한 블록버스터급을 현재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기반에. 그리고 또 이제 투자한 관계사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현재 주식 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시가총액 역시 1,700억대가 되고, 그럼 누군가는 충분히, 막말로 말해서 한탕 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현재 거래량이나 이런 모습을 현재 주가 위치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25년 이상을 기술적 분석을 하고 기업적 분석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상식은 언급을 좀 회피를 자꾸 하는데요. 그 정도를 이 차트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로서는 누군가는 빠져나가지 나간 그런 흔적도 없고, 현재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해의 임상 모멘텀, 현재 아토피에 대해서도 올해는 걸리겠지만 한두 분 남아 있겠죠, 임상.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벌써 70명 정도 이상, 그리고 이병건 대표께서 지난 9월 30일에 최소 40명 정도는 이번 달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6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24주차 충분히 데이터를 서서히 확보 가능하다. 다만 72명에 대한 컴플리트한 완전한 환자 모집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난해 2월 16일 첫 환자부터 하나하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드문드문이지만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더욱더 세밀하게 한다라고 해서 주가는 오르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 상황에서 누군가 리딩자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져나갔는가, 그러한 부분들 수급, 기술적인 분석, 기업적인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적에 충분히 투자를 이어가는 데는 지장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송순욱 교수는 원천 발명가죠. 충분리배양법을 한 분이고, 하버드에서도 좀 일을 하셨고 여러 가지의 부분이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토피라든지 코이민의 그러한 투자 부분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리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3월 11일 비단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금리 인상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죠. 모두 다가 HLB를 보든 여러 가지가 항상 지금의 이 SCM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바닥권에 위치한 것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역시 가장 저점인 상황이고요. 30
8만 원에서 현재 14만 8천 원 저까지 있으니까요. 비단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내시기를 바라고 아직은 투자를 이어가는 데는 별 지장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많이 이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힘내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죠. 83,000주. 그러나 누군가는 물량을 다 받았네요. 150원 정도 빠진 마이너스 1.03. 잠시 마지막으로 수급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개인들이 6,000주, 9,000주를 팔았었고 기타 법인에서는 최근에 좀 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외국인은 1,300주 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모펀드 관계가 없고 어쨌든 최근에 오늘 7,900주의 기타 법인 측에서 받아들였고요. 개인 외국인 기관 관여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월, 2월 지속적으로 5월 이후 3월 달에 이제 시리즈 B 상황을 보고 5월 정도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초점은 기회의 몫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냉철한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불금 되시고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